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6월, 노동자와 사용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팽팽히 맞서게 돼 단순히 노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이 최저임금 제도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있었고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의 제도적 해소와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됐어.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지만 유명무실했지. 하지만 노동자들의 지나친 저임금이 해소되지 않자 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87년 10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어. 본격적으로는 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돼. 최초로 시행했을 때는 제조업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었거든. 그러던 게 2000년 10월부터 전 산업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의 최저임금제 시행은 2000년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이마저도 2019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도 실제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인상 효과는 미미해졌어.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돼버렸거든.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산출해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하지만 이 기준마저도 최저임금 심의, 결정 과정에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어.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된 2021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평균 실태 생계비 추정 결과는 220만 5,432원으로 작년에 비해 5.8% 증가했다고 나왔거든. 하지만 2022년 최저임금은 191만 4,440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분은 5%, 201만 580원이야. 이 기준에도 못 미치게 인상된 거지. 2022년 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 실태 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맞벌이가 57.4%, 외벌이는 42.6%야. 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용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가구 생계비의 주요 원천이라는 거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평균 2, 3인의 가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가 되는 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서비스 노동자들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야.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325만 원인데 서비스 노동자들은 274만 원이지. 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 문제는 성별로 봤을 때 더 드러나. 서비스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여성이고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65% 수준 임금을 받고 있어. 그리고 노동부 조사를 봐도 2022년 상반기 임금은 평균 5.3%, 최저임금은 5% 올랐어. 많은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 중 하나도 최저임금이야. 그런데 지금 물가가 폭등하는데 물가 인상률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률이야. 그래서 우리는 실질 임금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해. 2022년 말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의해 기준금리가 4.4%, 대출금리가 8에서 9%까지 갈 거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어.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거고 그래서 고용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많이 들어봤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할 거고 이로 인해서 고용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하지. 그런데 정말 인건비 때문에 폐업하게 될까? 최저임금이 각각 16%, 10% 넘게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고용을 보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어. 데이비드 카드라는 미국 UC 버클리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로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 2022년 소상공인 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경영비용 일부 중 가장 부담되는 건 임대료, 대출이자, 인건비 순이었어.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나 임대료 같은 것들이 더 심각하다는 거지.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그러면 노동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이렇게 총 27명이 5, 6월 전원회의를 통해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해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지금 노동자 대표로 민주노총에서는 4명이 들어가거든. 그중 1명이 최저임금 당사자인 우리 연맹의 김수정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이야. 최저임금의 목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임금 해소와 노동자에 대한 안정된 생활 보장이야. 그리고 실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이 기간 소득 불평등 지수는 크게 개선된 걸로 나타났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금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는 나라도 많아. 인플레 수당까지 주는 곳도 늘고 있고. 코로나 이후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건 소득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해. 2024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너무 중요한 이유야.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있고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 그래서 노동자들이 내년 6월부터 7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에 관심을 두고 경제 위기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하지 않을까?